자, 마지막 시간이고요. 교재는요, 54페이지입니다. 목차 4번.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 자, 7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정책 보시면서요. 정부 개입의 필요성은 세 가지가 중요하다. 첫 번째가 시장 실패하게 되면요. 안개했죠, 뭐지? 못생긴 외모, 불공정 외모. 5가지인데, 그 중에서, 자, 왜 외부 효과? 지난 시간 공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시장 개입 방법입니다. 이거 중요해. 잘 나옵니다. 얘가 나왔다가 무조건 점수를 주는 거예요. 얘가 바로 교재 보시면 목차 4번.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 바로 표로 보세요. 세 가지죠. 토지 이용 규제. 내려가서 직접 개입. 다음에 간접 개입. 묶어주세요. 두 번째, 세 번째.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을 묶어주세요. 이 두 가지가 너무 잘 나와. 그러면 첫 번째, 토지 이용 규제는요. 자, 얘는 주로 법적으로 규제하죠. 그러니까 2번 얘를 모두 묻자입니다. 용도 지역지구제 또는 정부의 각종 인가, 허가 모두가 이용 규제가 되고요. 다음에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직접 개입은요. 1번 제목 그대로 정부가 공적조치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사고 팔죠.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직접 개입입니다. 예를 들면 직접 개입, 예를 들면 2번을 예를 모두 묻지라세요. 도시 재개발, 직접 개입이죠. 토지 수용, 이것도 직접 개입입니다. 토지 은행제도, 자, 땅을 대량으로 미리 싸게 매입하죠. 이것도 직접 개입이고요. 택지 공영개발, 자, 예를 들으시고요. 모두가 직접적 개입입니다. 반면에 간접 개입은요. 1번 보시면 시장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 그러면서 소기 효과를 얻는 방법이다. 간접 개입인데요. 간접 개입은요. 예를 모두 묻지라세요. 자, 2번 보시면 각종 금융, 보조금, 조세 감면, 개발 부담금 정도 밑줄하시고요. 자, 밑줄했죠? 뭡니까? 바로 각종 금융 지원, 보조금 지급, 조세 부과, 다음에 개발 부담금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바로 암기가 되겠네요. 바로 보조개는 보조개인데 무슨 보조개? 금보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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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개 하게 되면요. 한번 책을 읽으니까 주로 이제 관상에 대한 책 있잖아요. 운에 대한 거. 보니까 이 얼굴에 보조개 있는 게 굉장히 인상이 좋은 거래요. 그 책을 보면서부터 저는 이제 보조개만 딱 보게 되면 그냥 스마일이 나와요. 스마일이. 아, 참 좋은 인상이다. 예. 그런데 한번 보면 금보조개 얼마나 좋은 겁니까? 금보조개. 자, 금보조개 하게 되면 여기까지가 간접 개입이다. 간접 개입. 자, 바로 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박스에다가 단어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8개 집어넣어요. 방금 단어 있잖아요. 다 섞어내고 직접 개입은 몇 개인가, 간접 개입은 몇 개인가, 금보조개 찾으면 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다만 금융하게 되면요, 금융 이런 단어가 안 나와. 주로 금융 관련된 단어가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셨죠? 이거 대부분 LTV, 다음에 뭐 DTI다. 이런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금융 지원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들이 모두가 간접 개입입니다. 찾으면 그냥 득점을 한 문제, 득점을 하는 거예요. 금보조개 간접 개입입니다. 자, 5번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 꽤 많이 나왔네. 자, 얘도요.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얘도 나왔다. 중요하니까 꼭 득점하세요. 그래서 항목 4개 모두 묶어주세요.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이득세, TDR 제도, 공한지세, 종합토지세, 재개발 부담금제.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있죠. 택지 소유 상한제. 그리고 두 번째, 토지 초과 이득세. 이런 줄이면요. 토,
초세가, 도초세가 되는데, 이 두 가지는요, 과거에, 그때가 이제, 노태우 정부 때죠. 그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 전 대통령이 강력한 토지 공개념을 실행했거든요. 그때 이 법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은요, 따로, 1997년 IMF가 터지면서 다 폐지가 되어버렸어요. 따라서, 자, 택지소유 상한제나 토지 초과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있었지만 1997년 IMF가 터지면서부터 이때부터 자동 폐지되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다음에 TDR 제도, 개발권 양도제는요, 우리가 아마 2월 중에 TDR을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나 설명은 드리더라도 아직까지는 법률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도입이 안 되었다. 그래서 시행하고 있지 않고요. 다음에 공한지세 이런 세도 없고요. 여러분들 세법 공부하시면 종합부동산세는 있지만은요, 종합토지세는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예요. 종합토지세 이런 단어 없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부담금은 없지. 개발 부담금은 있지만은 재자가 붙으면 없죠. 재개발 부담금 없습니다. 이런 정도만 아시면요, 이런 것들도 충분히 묻습니다.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것, 다음에 미리 정리하게 되면 답이 바로바로 보일 거예요. 자, 이상으로 끝났습니다. 정부의 시장의 필요성, 시장 실패, 바로 불공정 외모. 그 중에서 외부 효과 공부했고요. 시장 개입 방법은요, 직접 개입이 뭐냐, 간접 개입이 뭐냐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54페이지 네모 4번 토지 정책입니다. 토지 정책. 1번요. 토지 정책의 내용은요, 1번은 앞에다가 X하고 버리세요.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안 나오는 건 아예 X하고 쳐다보지를 마세요. 그럼 7번 보겠습니다. 토지 정책은, 자, 10번 볼까요? 뭐가 중요하다? 요거, 적지구지. 이것 외에도 토지은행이나 개발이익 환수나 토지 공개념,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되게 기본서는 이런 정도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자, 가장 빈도 높게 출제된 것은 바로 적지구지입니다. 적지구지. 다만, 공법 적었죠, 공법. 공법상 이제 적지구지의 종류, 공법상적인 내용들이 많이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공법이기 때문에 따로 여러분들이 2차 공법 준비하시면 다 준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공법적인 내용 꼭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학교론적인 내용은요, 55페이지 보시면 적지구지 1번 의부터 나옵니다. 의. 자, 적지구지는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요, 첫 줄 어울리지 않는 이용을 규제함으로써 밑줄 하세요. 부외 외부 효과를 제거 밑줄. 공부했죠, 그죠? 부외 외부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역지구지를 지정합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과 연결이 되고요. 다음 2번은 공포적인 내용이죠. 여러분 공포 공부하시면요,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만요. 그러나 용도 지구는요, 하나의 토지에 여러 개 중복이 가능하죠. 이런 것들도 쉬운 내용인데 학교론에서 지문이 여러 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래 2번 효과. 효과는요, 자, 학교론적인 내용입니다. 1번 단기 효과, 2번 장기 효과. 앞으로 지금 정책을 공부하는데요, 정책에서 자주 나와요. 뭐? 단기, 장기. 정책에서 단기, 장기가 자주 나옵니다. 단기, 장기. 그러면 1번 단기 효과, 단기 동그라미. 2번요, 장기 효과, 장기 동그라미. 메모합니다. 단기 동그라미 했죠? 여기다 화살표 적어줘요. 단기 화살표 적어줍니다. 수요. 단기는요, 수요를 움직입니다. 다음에 2번요, 장기 효과, 장기 화살표 적어줘요. 공급. 장기는요, 공급을 움직입니다. 자, 반복합니다. 앞으로 정책에서 단기와 장기만 나타나면 단기는 뭐? 수요. 장기는 공급. 바로 돌리세요. 단기는 수요. 장기는 공급입니다. 보세요. 수요는 사는 거잖아. 자, 사는 거는요, 돈만 있으면요, 오늘 살 수도 있고 내일 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적극 움직이잖아요.
단기가 되고요. 다만 공급은요, 집을 짓는 거잖아. 자, 아파트 짓는데 얼마 걸립니까? 2년, 3년, 4년 걸리지. 그러니까 장기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정책에서는요, 단기는 수요, 장기는 공급. 자, 그러면 단기가 뭐라고 했지? 수요. 근데 공급은 장기잖아요. 근데 학교론 지문에서 단기에 공급은 증가된다.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단기에 공급은 감소가 된다. 틀린 말입니다. 왜? 공급 증가 감소는요, 장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단기만 나왔다면 항상 수요와 관계되지 단기에 공급이 증가된다, 감소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다 틀린 말입니다. 공급은 장기가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선을 껐습니다. 항상 정책에서 단기는 수요, 장기는 공급. 그러면 자, 효과를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시는 게 좋겠네요. 강의 노트. 지역지구지 효과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주거지가 있습니다. 이제 주거지건 용도적이니까 아시죠? 주거지건 처음부터 공해성 공장 짓지 마. 공장 못 짓게 합니다. 그러니까 공해 문제가 없잖아요. 동네가 점점 좋아지죠. 좋아집니다. 그러면 동네가 좋아지니까 어떻게 되죠? 동네가 좋아지니까 그것만큼 자, 인구가 늘어나죠. 수요가 증가합니다. 동네가 좋아지니까 인구 증가, 수요 증가. 당연히 그것만큼 가격은 올라갑니다. 가격 상승. 가격이 오르면요, 그것만큼 공급도 늘리겠지. 공급 증가입니다. 상식이죠. 그러니까 동네가 좋아지니까, 지역이 좋아지니까 수요 증가, 가격 오르고 공급 증가. 전부 다 증가. 구분합니다. 그래서 구분했더니 공급은 뭐지? 장기. 장기 효과. 공급은. 공급 빼고 앞에 거 몽땅 뭐가 된다? 단기. 모두가 단기 효과. 얼마나 깔끔합니까? 간단합니까? 따라서 단기적으로, 단기 효과는요, 수요 증가, 가격 상승. 그 결과 장기적으로 공급 증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모 메꿨네요. 단기의 수요 증가하고요. 장기의 공급 증가. 네모 다 메꾸셨죠. 또 요것도 있네요. 요거. 박스 돼 있죠. 박스 보니까, 자, 네모일 때 초과 연애 문제가 생긴다. 네모일 때. 요 네모가 뭐냐면요. 얘도 지문 앞으로 자주 보게 되는데요. 바로 사전적 독점입니다. 사전적 독점입니다. 사전적 독점일 때 뭐가 생기더라? 초과 이온의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사전적 독점은 뭡니까? 하게 되면요, 얘는 쉬운 말로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기존 토지 소유자. 보세요. 동네가 되게 좋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지역이 한 옛날에 살던 주민, 옛날에 살던 주민이 있다. 얘가 누굽니까? 사전적 독점. 오래전부터 땅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이 땅값 엄청 올라가잖아요. 얘들이 뭐가 됩니까? 사전적 독점. 그러니까 지역이 좋아지니까, 동네가 좋아지니까 엄청난 집가 상승, 초원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역마다 초간의 문제가 생겨서 사전적 독점이지. 우리 시험은 바꿔요. 사후적 독점하게 되면 X. 틀린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땅 부자가 많은 거 아시죠? 사전적 독점,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 엄청나게 땅 가져가지고 돈 많이 버신 분들. 예. 제가 40대 초반인가요? 오래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항상 제가 수업하는 장소가 강남, 종로, 노량진 세 군데는 늘 고정적으로 수업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수업할 때 쉽게 말하면 제가 좋았던 지역은요. 강남이 좋았어요. 강남이. 외성 가면요. 그때만 해도 이 인터넷 온라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학원마다 꽉 터져나가. 그때는 정말로 학생들요. 강남, 종로, 노량진은요. 기본이 200 다 넘어갑니다. 200명, 300명요. 교실이 꽉 찹니다, 그냥. 예. 그런데 노량진은요, 학생들이 엄청 많은데 수업 딱 마치면요, 냉정합니다. 예. 수업만 딱 듣고 다 집에 가버려요. 예. 아주 냉정합니다. 예. 그런데 강남은요, 이상하게 거기서 수업할 때마다 사람들이 수업 딱 마치면 그냥 안 가요. 예. 한 2명 와서, 선생님, 식사 같이 하고 갑시다. 그러니까 거기서 밥을 먹고 가다 보니까 항상 선생님을 불러서 밥 같이 먹고 사주고 가더라고요. 1년 동안 늘 밥을 같이 먹다 보면 선생님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많이 대화를 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또 이제 공부하는 과정도 알게 되고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뭐냐면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15회 시험 때입니다. 15회 때 시험 어렸던 거 아시죠? 15회 때. 15회 때 시험인데요. 이때 기억이 나는 게 성이 옥시예요, 옥시. 이름은 절대 오픈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옥여사라고 부를게요. 다만 이분 옥여사님이 나이가 그 당시 나이가 58요. 지금은 뭐죠? 80이 다 돼가지. 그렇잖아요. 50년이면 20년 되니까 지금 78이잖아. 79이잖아요. 시월 너무 빠르다. 20년 전인데. 이분이 맞죠? 예. 이분이 공부를 처음 하면서요. 예. 이겁니다. 저를 처음에 몰랐는데 식사하자길래 식사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었어요. 예. 알게 되었는데 이분 얘기입니다. 나는 땅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 있대요. 왜? 돈 벌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 2015의 시험 이전에 땅을 샀대요. 땅을. 그때 산 땅이요. 저기 위쪽에, 그 김포광 쪽에 그 마곡지구 있죠. 이때에도 개발도 없었고, 전부 다 그때가 후졌거든. 그때 아마 전답이 될 거야. 땅을 왕창 산 거야. 마곡지구 땅을요. 예. 얼마치? 7천만 원. 7천만 원. 7천만 원 같으면, 요즘 같으면 7천만 원 땅 살 게 뭐 있습니까? 그때마다 7천만 원 땅을 샀는데, 어떻게? 10,000평을 샀대, 10,000평을. 10,000평 곱하기 얼마 단가는 1,000원입니다. 1,000원. 따라서, 이러니까 뭐가 됩니까? 7천만 원 나오잖아요. 7,000원이 7,000원. 10,000평. 7,000원이니까 7천만 원 되겠지, 그지? 예. 이렇게 사고, 땅 사면 되게 묻어 놓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냐면요. 얼마에? 7천만 원에 산 땅을 70억에 팔았대요. 70억에. 15의 시험 때, 20년 전에 70억에 팔았대. 평당 얼마? 10,000평이니까요. 70만 원. 몇 배 올랐다? 100배.
곱하기 100배. 한 방에 끝났습니다. 7천만 원 땅을 샀는데 팔 때 75개 팔아버렸어. 엄청나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동네가 좋아지니까, 마곡지가 좋아지니까, 판교 얼마에 팔아야지? 70억. 엄청난다. 엄청난 사전적 독점 초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여유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때 말이죠. 5월 15일 수성의 날이죠. 수성의 날. 그때 저는 개별적으로 봉투 받는 거 별로 그때마다라도 학원에서는 학생들이 객출해가지고 수성 한번 되게 되면 화환도 주면서 또 봉투도 따로 줍니다. 주로 상품권. 예. 눌러주고. 그러나 한 줄 돌게 되면 상품권만 해도 100만 원 넘어갑니다. 예. 그런데 이분이 따로 제가 수업 마치고 가는데 저한테 안주머니 봉투를 넣어주면서 선생님, 교수님, 이거 열어보지 말고 집에 가서 열어봐라고. 그리고 어련히 상품권 한 장 들었기 10만 원짜리 들었기 싶었는데 떡 열어보니까 현금이 100만 원입니다. 그때 100만 원 큰 돈이에요. 예. 그래, 수성이라고 100만 원밖에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말 고민했어요. 이거를 받아서 소주를 사 마실 것이냐. 양심이 걸려가 너무 큰 돈이다. 10만 원만 빼고 돌려줄까, 다 돌려줄까 고민하다가 다음 주에는요. 봉투를 그래도 돌려줬어요. 학원에. 돌려줬어요. 10만 원이면 받겠는데 100만 원 너무 과하다. 과한 거는 제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학원에 돌려줬어요. 돌려주니까 이분 말. 사실은 이렇게 넣어준 게 교수님이 서울이고 부산이고 워낙 이제 멀리 다니시니까 항공기, 교통비 보태 쓰라고. 그러니까 항공기가 이야기 안 되니까 교통비 보태 쓰라고 넣어준 거기 때문에 다음에는 절대 봉투 안 줄 테니까 이번에만 받아달래요. 다시 또 피드백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거절 못 하겠더라고요. 예. 덕분에 이제 그 돈 갖고 이제 술은 자주 마셨습니다. 이렇게 통이 커신 분이라고. 야,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거. 한 방에 막 수십억을 벌었으니까. 근데 이것도 모자라. 왜냐하면 마을이 이때지 차라리 안 팔고 더 갖고 있었더라면 지금 병당 10년 뒤에 팔았던 병당 얼마일까? 병당 700원 넘어가겠지. 그죠? 병당 700만 원 하게 되면 얼마가 된다? 700억이 됩니다. 예. 그렇잖아요. 이게 지역적 위력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빨리 파는 겁니다. 70억 해도 많이 먹었는 건데, 그죠? 예. 자, 여기까지 보시면서 교재 확인 책을 볼까요? 지그지. 자, 1번 단기효과, 2번 장기효과. 단기하면 뭐? 수요. 장기하면 뭐? 공급. 따라서 단기효과는 내용 박스 볼까요? 지역적으로 실시하니까 화살표 쭉 나오는데 두 번째 줄 화살표 밑줄 하세요. 수요 증가 밑줄. 화살표 주택 가격 상승 밑줄. 다 적어들었어요. 장기 공급이네.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기존 공급자는 초과를 얻게 되고 이때 기존 공급자가 뭐죠? 사전적 독점. 그러면 신규 기업은 진입하죠. 화살표 밑줄 하세요. 공급 증가 밑줄. 공급은 증가합니다. 아래 표가 있죠. 비용 일정 산업, 비용 증가 산업, 비용 감소. 얘는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출제는 되었어요. 근데 얘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얘는요 다음 과정, 고급 과정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번 내려가요. 3번 보기 전에 맨 밑에 걸어 3번 독점의 문제. 자, 1번 사전적, 2번 사후적, 1번만 밑줄 하세요. 사전적 독점일 때 엄청난 지가 상승 초과 이윤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세요. 동네 3번 보게 되면 제목을 밑줄 하세요. 추가적 제한이 있는 경우 밑줄. 저 이때 추가적 제한은요. 신축 금지를 말해요. 얘가 뭘 말하느냐? 그러면 추가 제한이 있는 경우는요.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보시면요. 요거 다 적었죠. 효과. 효과 밑에 또 화살표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축 금지 추가 제한입니다. 신축 금지라는 추가 제한입니다.
여기까지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뭐 말하느냐. 신축금지래. 자, 그림 봅니다. 주거지역이죠. 주거지역. 자, 주거지역이니까 처음부터 공장 못 지게 하잖아. 처음부터 주택을 신축도 하지 마. 신축도 금지. 신축 금지한대. 그러면 얘는요, 수요를 말해요. 공급을 말해요. 신축 금지. 신축하지 마. 공급하지 마 말이잖아. 공급. 그러니까 얘는 이제 공급을 신축 금지 못해. 신축하지 마 이 말이잖아요. 따라오셨죠? 공급은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공급은 장기. 그러니까 신축 금지는요, 단기하고는 하등이 관계없어. 단기에는 영향 없다. 신축하지 마. 공급이니까요. 단기는 수요, 가격 영향 없습니다. 공급을 증가 못 시킵니다. 그럼 네모되어 있죠. 네모. 자, 봅니다. 다시 그림. 신축하지 마 합니다. 신축 금지. 공급을 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으면 이 지역은 도저히 집을 지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없으면 어떡하죠? 그때는 이제 풍선효과, 다른 데가 개발돼요. 여기서 신축 금지되면요, 이 지역이 대체 개발. 예. 그래서 여기서 대체 개발, 이 지역이 바로 대신 개발돼 버립니다. 맞잖아요. 그럼 이제 그 인근지기 대신해서 개발되게 되면 공급을 증가 못 시켜. 단기에 올라갔던 수요가 이렇게 옮겨옵니다. 옮겨오겠지. 그러니까 단기에 자, 수요가 증가되는 게 싹 빠져나와요. 원래만큼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가격도 올라갔던 게 또 원래만큼 싹 빠져버립니다. 따라서 자, 옆쪽이 개발되어 버리면 수요도 빠지고 가격도 내려가고요. 단기적으로 올라갔던 가격이 수요도 빠지고 가격도 빠지면서 공급을 증가 못 시키니까 가격은 원위치, 가격 불변입니다. 가격 불변. 얘가 출제되었습니다. 반복합니다. 지역지구제에서 신축 금지라는 추가전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가치는 불변한다. 요 지문이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가치는 불변한다. 그러면 가격은 불변이지. 가격은 상승한다. 틀린 말이고요. 가격은 하락한다. 예, 틀린 말입니다. 공급이 증가 못 시키니까 다 빠지면서 가격 불변. 여기까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 보세요. 교재 봅니다. 3번. 신축금지 초과제를 있는 경우에는 어떤 지역의 지역지구의 제한뿐만이 아니라 주택 신축을 제한하는 추가적인 제한이 있다면 이 지역은 더 이상 새로운 주택이 들어올 수가 없으므로 다른 지역이 대신 개발될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주택 가치가 상승하지만 밑줄 하세요. 장기적으로는 가치 변화는 없게 된다. 밑줄. 가치는 상승한다. 틀린 말입니다. 가치 상승이 아니고 가치 변화는 없게 된다. 여기까지가 지역지구. 다음 페이지 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리고 4번이 있죠. 지역지구 보완책. 자, 성과주의 지역지구제, 재정적 지역지구제, 계획단위 개발권 양도제. 이런 것들은 다 외국에 있는 것들인데요. 우리 시험과는 좀 거리가 멀지만 다만 요 다른 4개 중에서 네 번째 있죠. TDR, 개발권 양도제는요. 비록 우리나라는 도입이 안 되었지만 법률은 없지만은요. 얘는 아마 2월달에 부동산 개발수 하면서 제가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그때 가서 볼 거니까 TDR 제도는 다만 공부를 하시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도입이 안 되었다. 그런 법률이 없습니다. 그런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럼 5번 내려가요. 문제점. 맞아. 문제점은요. 항목은 맞추면 다 필요 없고요. 3번 정도 돌리자. 3번. 자, 지역별로, 지가가 하락 또는 상승으로 인해서 밑줄입니다. 형평성 문제 밑줄. 형평성 문제.
자, 볼까요? 요거잖아요. 두 개 지역이 있는데, 왼쪽은요, 상업지역입니다. 오른쪽은요, 녹지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은, 자, 용적률 이빨 올리니까요, 10층 건물 지을 수가 있죠. 녹지지역은요, 1층밖에 못 지어. 지가가 상승하죠, 하락하죠. 예. 이 자체가 바로 효율적 이용인데, 지역과 지역 간에 어떤 문제? 형평이 안 맞다. 형평. 따라서 지역지구에는 항상 지역 간의 뭐지? 형평성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3번 내려가요. 토지은행제도. 똑같은 말로 토지비축제도. 어려운 말 없기 때문에 자, 교재 통해서 바로 정리할게요. 1번 의부터 봅니다. 토지은행 랜드뱅킹이란 자, 미래의 용도를 위해서 정부가 미리 싸게 미개발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하였다가 장래 토지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비축하고 있는 토지를 팔거나 또는 대여하는 제도이다. 예. 미리 비축합니다. 싸게. 토지은행입니다. 그래서 고려 2번 토지은행의 특징, 장점과 단점인데요. 얘도 어려운 말은 없습니다. 장점부터 보게 되면요. 자, 1번 볼까요? 개인의 무질서한 개발을 막을 수가 있죠. 예, 왜? 미리 싸게 매입하니까. 그리고 3번 보게 되면요. 자, 미리 싸게 매입하게 되면요. 거기서 땅값 올라가죠. 믿줄 아세요? 개발 이익은 저절로 환수가 돼요. 공적인 주체에게. 따라서 미리 싸게 매입했으니까 개발 이익은 환수가 된다. 자, 단점은요. 아무리 싸게 매입해도 대량 매입이니까 막대한 토지의 매입 비용이 들어갑니다. 막대한 비용. 자, 2번요. 2번 믿줄 아세요? 토지를 매입해요. 판매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정부가 일일이 관리 부담이 커요. 예, 관리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더라. 바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그래 3번입니다. 우리나라의 토지은행 제도는요. 자, 법률이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인데요. 얘가 2009년도부터 제정되고 다음에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이 법률이 이거잖아. 법, 시행령, 시행규칙, 분량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온 적이 없으니까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볍게 넘어가시되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이 있죠. 4번 보게 되면 설치, 운영. 얘는요. 지문이 잘 나와요. 밑줄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설치, 운영, 밑줄.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LH공사죠. 그러니까 LH공사가 토지주택공사가 뭘 하죠? 토지를 비축합니다. 예, 비축이에요.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비축이에요. 그러면 화살표, 물시험은요. 토지주택공사 싹 빼버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틀린 말입니다. 지자체가 아니고 누가? LH공사입니다. 지자체 바뀐다는 속지 마시고 LH공사가 설치 운영하는 거예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4번 내려가죠. 개발이익 환수. 개발 환수는요. 얘도 최근에 뭐 뜻만 묻고요. 관련 법률을 묻기 때문에 너무 깊이 있게 할 필요가 없겠는데요. 자, 1번 의의만 보겠습니다. 개발이익이란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밑줄합니다.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 밑줄. 그래서 정상지가 상승을 초과하는 부분을 누구에게? 사업 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격 증가분이 바로 개발이익 환수가 됩니다. 그래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부분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목차 5번. 토지 공개념은요. 얘가 뭐냐면 토지 공개념. 얘가 정확히 말하면요. 1990년부터 1997년도 11월 요때 이제 IMF가 왔어요. 11월 초에.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뭐지? 토지 공개념입니다. 그래서 요때가 뭐죠? 노태우 정부입니다. 이때부터
88 올림픽 아시죠? 88 올림픽. 이때 완전 우리나라의 경제는요 최고 정점을 찍었고요. 우리 속담 이런 말 있죠. 벼룩이 뛴다니까 천장 다 떨어진다고요.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때가 뭐죠? 3저 현상. 3저. 저금리, 저유가, 저환율. 난리 났습니다. 이때.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뭡니까? 지금은요. 지금은 3고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시급하잖아요. 예. 정반대가 이때 있고. 이때 경기가요, 엄청 났습니다. 88년도. 우리 공인중개사가요, 1985년도에 제 1회 심이 있었거든요. 1회 시험. 이때 자격증을 약 6만 5천 명 뽑았습니다. 약. 엄청 많이 뽑았어요. 예. 예. 6만 5천 명. 예. 그 중에 한 명이 접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때 합격해가지고 자격증 들고 실무한 사람은요, 이때. 거의가 엄청 돈 벌었습니다. 이때 중개하신 분들은요, 이때 개나 소나 전부 다 버렸어. 계속 잘 나갔거든. 엄청났습니다. 이때는요, 이때도 만 원짜리 취급을 안 해요. 얼마나 경기가 좋았냐면요. 그래서 우리 중개업자가 얘기 들어보게 되면, 예. 만 원짜리 전부 다 10만원짜리 수표. 예. 만 원짜리 귀찮다고 합니다. 정말 이때 아파트 많이 샀고, 탕도 많이 샀고, 이때 하신 분들은 88때 완전 대박 났습니다. 최고의 돈벌이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요거 규제하려고. 예. 예. 너무 경기가 예. 올라가니까 투기를 다 잡으려고요. 칼을 빼들었죠. 이때부터 뭐지? 토지 공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요때 법률에 있죠. 58페이지. 괄호 2번요. 토지공개념 실천 법률. 1번. 택지소유 상한 법률 화살표 페이지. 예. 그때는 겁났습니다. 두 번째. 토지 초과에 대해서의 폐지. 이 두 개 법이 진짜 무시무시한 법이었거든요. 그러나 3번에 있죠. 개발 화살하는 법률은 아직 살아있지. 좋은 법이에요. 4번요. 그래서 가격 공시법률. 우리가 책 제일 밑에 끝에 보게 되면 표준지 공시지가, 뭐 토지가격 공시, 주택가격 공시, 공시에 대한 법도 지금은 튼튼하죠. 3번, 4번은 살아있는데 1번, 2번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 따라서 일단 토지 공개만 떨다면요. 여기까지는 전부 다 시행되다가 IMF가 터지면서 경제가 또 급락하니까 이때는 자동적으로 관련 법은 폐지 다 폐지됐거든요. 그래서 폐지된 건 기억하세요. 택지소유 상한 법률하고 토초세는 폐지가 되었다. 시행되지 않습니다. 6번에 있죠. 기타 토지정책. 자, 이런 단어들은요. 제가 기출 문장에서 제시된 걸 다 옮겨왔거든요. 그래서 1번 토지거래 허가제, 2번 토지 선매, 3번 지구 단위계, 4번 토지 적성 평가제도, 5번 개발 제한 구역, 6번 택지소유 상한제. 이런 것들은요. 우리 기출 문제가 지문이 그대로 나왔는데 다 공법에서 공부한 내용들이거든요. 공법상 내용이지만은 그래도 시험에서 시험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제가 예약집에 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가 네모 4번 주택정책. 사실 오늘은 주택정책진도를 좀 나가려고 했는데 어쨌건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오늘은 토지정책까지만 보는 걸로 하고요. 주택정책 다음 주에 보기로 하는데 다음 주부터는요. 아마 따로 여러분들 교재, 모든 과목 교재가 아마 따로 배부될 거예요, 배부.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학원에서도 다음 주부터 기본서로 수업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예약집, 자료는요, 오늘로서 다 끝나는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뭐라고 했죠? 스프링으로 재분된 거, 그 기본서, 그걸로 수업을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